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샬럿과 시카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은 주전 포워드 2명이 결장한 뉴욕 상대로도 21점 차 완패를 당했습니다. 전반은 원포제션을 유지하며 접전을 유도했지만 3쿼터 상대에게 44점을 내주며 완패했습니다. 브랜든 밀러가 29득점을 기록했지만 라멜로 볼의 결장 속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볼핸들러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가드인 이시 스미스와 닐리키나 등이 해줘야 하는데 주전급으로는 많이 부족한 선수들입니다. 시카고는 토론토에 이어 샬럿을 연달아 만나는 일정입니다. 최근 5할 승률 복귀를 위해 승수를 추가 중인데 부상자가 많은 샬럿 원정 승리도 노리고 있습니다. 결장 중인 잭 라빈 외에도 팀의 거의 유일한 트위너 자원인 패트릭 윌리엄스도 빠져있지만 도순모와 카루소 등 에너지 레벨이 높고 수비에 강한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고 화이트는 믿을만한 백코트 득점원입니다. 샬럿은 루키인 브랜든 밀러를 중심으로 브리지스와 마틴 등이 주전 구간으로 나설 텐데 화이트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시카고와 같은 공격 전개를 하기 어렵습니다. 부세비치와 드러먼드의 높이도 좋고 화이트와 드로잔이 공격을 이끌 시카고가 승리할 것입니다.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블은 서부에서 가장 좋은 최근을 보내던 클리퍼스를 잡고 시즌 30승 고지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모블리가 21분 동안 9개의 리바운드를 잡는 등 활약해 제공권에서 앞섰고 미첼이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28점을 몰아쳤습니다. 갈란드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모블리가 돌아오며 이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트는 서부 컨퍼런스 선두를 달리는 오클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MVP를 노리는 길저스 알렉산더의 야투율을 끌어내리진 못했지만 그를 제외한 선수들을 강한 수비로 막아냈고 아이비와 벅스 등의 외곽포를 터뜨리며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즌 6승째를 거두며 워싱턴을 비롯한 하위권 팀들을 추격했습니다. 듀런이 2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홈그랜과의 대결을 승리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디트는 듀런과 스튜어트 등 좋은 피지컬은 물론이고 보드 장악에 능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렛 알렌과 모블리가 동시에 나설 클블 상대로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미첼과 스트러스가 외곽포를 가동할 수 있고 최근 분위기가 크게 올라온 클블이 승리할 것입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LA 클리퍼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세난 원정을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디트와 세난을 원정에서 연달아 만난 일정이었는데 실로 오랜만에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세난 원정에서는 경기 내내 상대에 끌려다녔는데 4쿼터를 31대 20으로 앞서며 역전승했습니다. 가포드와 쿠즈마, 타이어스 존스 등 선발 출전한 5명 중 4명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베글리와 쿨리발리 등 벤치 지원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클리퍼스는 클블 원정에서 후반을 밀리며 패했습니다. 벤치에서 나선 웨스트브룩과 아미르 커피, 파웰 등이 44점을 합작하며 활약했고 레너드가 30점 경기를 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부진했습니다. 조지가 11개의 야투 중 8개를 놓쳤고 하더니 부진했던 것이 페인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부진으로 그들의 최근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상대를 몰아칠 힘이 충분한 팀입니다. 워싱턴이 모처럼 연승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린 최근이긴 하지만 클리퍼스 상대로는 전력의 열세가 극심합니다. 특히 원정팀은 볼핸들러 압박에 강점이 있는데 존스 외에 마땅한 볼핸들러가 없는 워싱턴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폴 조지와 하든이 직전 경기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할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이애미와 세크라멘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는 피닉스에도 패하며 최근 이어진 연패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6할 승률을 유지 중이었는데 이제 5할 승률 플러스 1까지 떨어지며 플레이인 토너먼트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미 버틀러를 중심으로 아데바요와 히로, 테리 로지어까지 평균 득점 20점을 넘긴 선수가 4명이나 되지만 최근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크는 멤피스 원정을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갔고 6할 승률로 복귀했습니다.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진 걸 모두 보여주고 있는 멤피스의 벤치 상대로 경기 내내 고전하며 패배도 가능했던 경기였는데 경기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팍스가 자유투 부진을 미드레인지 점퍼와 돌파로 만회했고 사보니스는 리바운드 26개를 잡는 괴력을 뽐냈습니다. 가장 길게 연패를 당한 마이애미와 최근 연승 중인 세크의 대결이기에 분위기상으로는 세크가 월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크는 최근 몽크의 부진 속에 벤치 경쟁력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사보니스를 상대할 아데바요가 골밑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고 버틀러와 히로가 집중하고 경기에 임할 마이애미가 연패를 끊을 것입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스턴과 뉴올리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순위 경쟁 중인 레이커스를 잡고 2승 같은 1승을 올렸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10점 차 정도의 리드를 잡았고 끝날 때까지 별다른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가 버틴 레이커스 골밑 상대로 적극적인 공략에 나선 생군이 31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나선 루키 휘트모어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즌 내내 부진하던 제일린 그린이 완벽히 부활하며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올은 보스턴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폭발한 잉그램과 자이온 듀오를 앞세워 10점 차 리드를 잡았고 4쿼터 시작 지점에도 리드를 유지 중이었는데 승부처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4위권 추격에 다시 실패하며 이제 추격자들의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부상자가 없는 최근 위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을 노릴 것입니다. 휴스턴도 최근 나아진 경기력으로 반등에 성공한 건 사실이고 뉴올의 부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바리 스미스와 브룩스, 그린 등으로는 집요하게 상체를 이용해 골밑을 파고들 자이온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맥컬럼이 다소 부침을 겪고 있긴 하지만 발렌슈나스가 센군의 페인트존 침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자이온과 잉그램이 공격을 책임질 뉴올이 원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따낼 것입니다. 뉴올리언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